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틈틈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있는지 우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오고 있습니다. 농지과학교실은 자연현상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합니다. 농지과학교실은 과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제공합니다. 오늘 동영상은 지난 시간 강의 보존력과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으므로 먼저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보존력과 포텐셜 에너지에 이어서 역학적 에너지를 정의하고 보존력장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진 질량체는 보존력을 이기고 보존력과 반대 방향으로 운동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우주 탈출 속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이해하면 행성이나 인공위성의 운동, 우주선의 운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포텐셜 에너지를 복습하고 역학적 에너지를 정의하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근거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중력 보존력장에서 운동계가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져야 중력장을 벗어날 수 있는지 그 한계 속도를 탈출 속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도입한 새로운 물리량 포텐셜 에너지를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포텐셜 에너지는 보존력장에서 보존력을 작용하는 주체와 객체인 운동계, 질량체나 전하체 사이에 정의가 되었는데 운동계가 외력에 의해 보존력과 반대 방향으로 양의 일을 받을 때 보존력으로 음의 일을 하여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켰을 때 감소시킨 에너지를 보존력의 주체가 객체 내부에 저장한 에너지로 정의하였습니다. 저장하는 에너지의 크기가 음의 일이 끝난 위치에서 결정되고 저장되므로 위치 에너지라고도 한다고 하였지요. 그러므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보존력장과 보존력의 주체와 객체인 운동계, 외력, 보존력 방향으로 외력이 하는 양의 일, 보존력이 하는 음의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를 언급할 때는 보존력의 종류와 보존력을 작용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보존력에는 중력과 전기력, 탄성력이 있는데 전기력에 대해서는 전자기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고전역학에서는 중력과 탄성력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면 그림처럼 지구가 작용하는 중력 보존력장 안에서 질량체 M인 운동계가 지구의 질량 중심점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서 초기 위치 에너지 U0 이꼴 마이너스 R분의 GMM을 가지고 있을 때 외력이 보존력과 반대 방향으로 H만큼 움직여서 양의 일 FH를 할 때 보존력으로 음의 1 마이너스 mgh를 하여 질량체의 음의 1의 크기와 같은 크기인 mgh로 저장시켜둔 에너지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마찬가지로 용수철의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면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의 탄성력이 작용하는 보존력장에서 용수철에 연결되어 있는 물체에 외력의 방향으로 X만큼 양의 1 Fx를 할 때 수축하는 경우에도 힘과 변이가 같은 방향으로 양의 1을 합니다. 용수철이 탄성력으로 X만큼 음의 1 2분의 1 kx 제곱을 하여서 물체에 저장해 둔 에너지가 됩니다. 수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므로 포텐셜 에너지의 필요 조건이 보존력의 주체와 운동계, 외력, 보존력 방향의 외력이 하는 양의 일,
보존지기 하는 음의 일이 되는 것이 이해가 되시지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력의 작용이 끝나고 지구 중력 포텐셜 에너지 EP 이꼴 U0가 저장된 상태의 운동계가 놓이면 중력 보존력은 항상 작용하므로 즉시 보존력이 작용하여 운동계는 자유낙하하기 시작합니다. 운동계가 H만큼 떨어지는 동안에 보존력이 운동계에 하는 일은 중력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므로 양의 1 mgH가 되고, 사용하는 에너지는 객체에 저장되어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중력이 양의 1을 하므로 2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 따라 낙하하는 동안 주체가 사용하여 줄어든 위치 에너지 델타 U 이꼴 마이너스 EP는 마이너스 mgH가 되는데, 이것은 객체에 증가한 운동 에너지 델타 K 이꼴 EK 이꼴 2분의 1 mv 제곱으로 전달되지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보존력 장 안에서 보존력이 운동계의 양의 일을 하여 줄어든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운동계의 같은 크기의 운동 에너지로 전달되었으므로 운동계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델타 U 플러스 델타 K는 0이 되지요. 델타 값이 0이 된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뜻을 표현합니다.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알 수 있으므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에너지를 역학에 관련된 근본 에너지라는 의미로 역학적 에너지로 정의를 하면 E 이꼴 U 플러스 K로 쓸 수 있고, 앞에 U는 위치 에너지 또는 포텐셜 에너지를 나타내는 문자 기호이고, 대문자 K는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문자 기호입니다. 보존력 장 안에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계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어서 델타 U 플러스 델타 K는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외력이 작용하면 외력이 한 일만큼 에너지를 반영하면 되겠죠. 용수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용수철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의 경우에도 외력의 작용이 끝난 순간에 객체 M에는 위치 X와 마이너스 X에서 같은 크기의 위치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이 저장됩니다. 용수철은 초기 상태가 평형 상태였으므로 초기 위치 에너지는 없는 것으로 하였지만, 초기 위치 에너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계산에 반영하면 되겠죠.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도 항상 작용하므로 즉시 객체의 탄성력을 복원력으로 작용하여 물체를 X만큼 운동시켜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립니다. 복원력이 사용한 에너지는 저장되어 있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줄여서 탄성 에너지이므로 운동계가 원래의 평형 위치에 돌아왔을 때에는 탄성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을 모두 사용하고 평형점에서는 남은 에너지는 없습니다. 또 복원력이 한 양의 일은 2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 따라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뀌어 있지요. 그러므로 줄어든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였으므로 델타 E는 델타 U 플러스 델타 K는 0이 되어서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가 없고 보존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구 중력 보존력 장 안에서 질량 m의 운동계가 보존력과 반대 방향으로 상대 속도 v0를 가지고 운동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운동계는 보존력 장 안에 놓여 있으므로 초기 상태의 위치 R에 대응하는 위치 에너지 U0 이꼴 마이너스 R분의 GMM을 가집니다. 또 운동계는 보존력 장 안에 있으므로 연직 상방향으로 운동하는 동안에도 지구 중력 mg의 작용을 받습니다. 지구 중력은 항상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므로 운동계에 음의 일을 하면서 운동계의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킵니다. 감소시킨 운동 에너지는 계속해서 위치 에너지로 저장됩니다. 운동계가 H만큼 운동하였을 때 모든 운동 에너지가 소모되어서 속도가 0이 되고 운동 에너지도 0이 되었고,
운동계가 가지고 있던 운동에너지 EK 꼴 2분의 1 mv 제곱은 모두 위치 에너지 mgh로 저장되어서 전체 위치 에너지가 EP는 U0 플러스 mgh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결과 초기 상태의 역학적 에너지 EI는 EPI 플러스 EKI는 U0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은 최종 상태의 역학적 에너지 EF 이꼴 EPF 플러스 EKF는 U0 플러스 mgh가 되어서 초기 역학적 에너지와 최종 역학적 에너지가 EI 이꼴 EF로 같아지므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존력 장에서 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명확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중지하고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질량 M1이 3kg, M2가 5kg인 두 질량체가 가벼운 끈에 연결되어 마찰이 없는 두 개의 도로래 위에 걸려 있다. 초기에 M1은 바닥에 있고 M2는 바닥으로부터 5m 떨어져 있도록 손으로 잡고 있다가 놓았다. M2가 바닥에 닿을 때의 속력은 얼마인가? 단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으로 한다. 먼저 문제 현상을 분석해 보면 물체는 지구 중력 보존력 장 안에 있고 M2가 M1보다 무거우므로 물체는 도르래를 거쳐 M2는 아래로 움직이고 M1은 위로 움직입니다. 두 물체는 끈으로 연결되어 같은 크기의 장력이 작용하므로 두 물체의 속력은 같고 같은 거리 H만큼 움직입니다. 그리고 물체에는 중력 외에 다른 외력은 작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이해되시죠? 문제가 조건에서의 속도 하나를 구하는 것이므로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세워서 식이 하나 세워졌죠. 그러므로 미지수 하나에 대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물체를 묶어서 운동계로 설정하고 초기 상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보면 초기 상태에서 운동계는 정지해 있었으므로 운동 에너지는 0이고 위치 에너지는 바닥을 기준점으로 설정하면 M1은 0이고 M2는 M2GH만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EI는 K 플러스 U 이꼴 M2GH가 됩니다. 손을 놓고 운동을 시작하여 바닥에 닿을 때의 속도를 V라고 하면 최종 상태의 역학적 에너지는 M1은 H만큼 올라갔으므로 위치 에너지가 M1GH가 되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1V 제곱을 가지고 있죠. M2는 위치 에너지 바닥에 도달하였으므로 위치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는 같은 속도 2분의 1 M2V 제곱을 가지게 되므로 EF는 M1GH 플러스 2분의 1 M1V 제곱 플러스 2분의 1 M2V 제곱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므로 두 식을 등식으로 만듭니다. 등식의 미지수는 V 하나이므로 방정식을 풀면 5m/s 제곱을 얻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므로 두 식을 등식으로 만들면 M2GH 이꼴 M1GH 플러스 2분의 1 M1V 제곱 플러스 2분의 1 M2V 제곱이 됩니다. 등식에서 미지수는 V 하나이므로 수치를 대입하면 5 곱하기 10 곱하기 5는 3 곱하기 10 곱하기 5 더하기 2분의 1 3V 제곱 더하기 2분의 1 5V 제곱이 되어서 V 제곱 이꼴 20으로 V는 5m/s를 얻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는 용수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질량 M 이꼴 0.8kg인 물체가 용수철 상수 K 이꼴 20N/m인 용수철에 매달려 있다. 이때 물체를 잡아당겨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12cm가 되었을 때 놓는다. 모든 마찰력을 무시한다. 물체의 최대 속력은 얼마인가? 2.
용수철이 8cm만큼 압축되었을 때 물체의 속력은 얼마인가? 어떤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같아지는가? 4. 어떤 지점에서 물체의 속력이 최대값의 반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풀어라는 것이죠. 문제는 용수철의 탄성력 보존력 장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성질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수철이 수평으로 놓여 있으므로 중력은 알짜힘으로 작용하지 않고 연직 방향의 운동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문제 현상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0.8kg의 물체가 묶여 있는 K = 20인 용수철을 수평으로 놓고 외력 F를 가하여 A = 12cm만큼 늘리면 탄성력이 작용하여 평형을 유지합니다. 이때 외력을 제거하면 어떤 운동 현상이 생기는지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외력이 없어지면 탄성력이 복원력이 되어서 용수철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운동을 합니다. 이때 용수철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용수철이 늘어나는 동안에 물체에 저장해 둔 포텐셜 에너지, 즉 탄성 에너지 2분의 1 Ka의 제곱입니다. 용수철이 원래의 지점으로 돌아오는 동안 저장해 둔 탄성 에너지는 줄어들고 위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지요. 평형 지점에 왔을 때 탄성 에너지는 모두 소진되고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되는데 그 크기는 운동을 시작할 때의 탄성 에너지와 같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요. 그러므로 어떤 순간 t나 지점 x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고 일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석이 끝났으므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물체의 최대 속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존되는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이므로 2분의 1 Ka 제곱이 꼴 2분의 1 mv 제곱이 성립합니다. 2분의 1을 약분하고 수치를 대입하면 20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은 0.8v 제곱이 되죠. 계산하면 v 꼴 플러스 마이너스 0.6 m/s를 얻는데 갈 때와 올 때의 속력을 나타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죠. 문제는 속력을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답은 0.6 m/s가 되겠습니다. 물리량을 계산할 때는 숫자는 숫자끼리, 지수는 지수끼리,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해야 하는데 국제 표준 단위 SI 단위를 맞추었으면 단위 계산을 하지 않고 결과값에 SI 단위를 붙이면 됩니다. 길이의 SI 단위는 미터이므로 센티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미터로 바꾸어서 계산하였죠. 두 번째 문제는 용수철이 8cm만큼 압축되었을 때 물체의 속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조건에 맞는 현상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있습니다. 8cm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x = 0.08은 탄성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과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을 더한 것이므로 이 값이 초기 역학 에너지 2분의 1 ka 제곱과 같습니다. 미수가 속도 v 한 개이므로 v = 루트 m분의 k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에서 수치를 대입하여 계산을 하면 v = 플러스 마이너스 0.45 m/s가 나옵니다. 부호는 5 하는 속도를 표현하지요. 답은 속력을 구하는 것이므로 0.45 m/s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같아지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친 것이므로 각각의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의 반이 되는 지점 K = U = 2분의 1 E를 찾으면 됩니다. 위치가 있는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이므로 2분의 1 kx 제곱이 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ka 제곱이 성립합니다. 수치를 넣어 계산하면 x =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a는 플러스 마이너스 0.085m를 얻습니다. 부호는 수축과 신장을 나타내죠. 늘어난 부분과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속력이 최대 속력의 반이 되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최대 속력은 1에서 0.6 m/s를 구하였으므로 속력이 반이 되는 0.4 m/s가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속력 V = 0.3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은
E 이꼴 V 이꼴 0.3에서 2분의 1 kx 제곱의 위치 탄성 에너지와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의 운동 에너지 합친 것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ka 제곱이 되므로 x는 루트 m분의 ka 제곱 마이너스 mv 제곱이 됩니다. 수치를 대입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0.1m를 얻습니다. 부호는 압축과 신장 등 줄어들과 늘어난 부분을 나타내죠.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0.1m가 되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0.1m일 때, 줄어든 부분이 0.1m일 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까? 좀 더 복잡한 문제는 종합 문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하여 중력장에서 벗어나는 탈출 속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보존력장에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환되는 현상에서 만약 운동계의 초기 운동 에너지가 무한 지점까지 운동하는 동안 감소되는 에너지보다 크다면 무한 지점에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속도를 가지므로 보존력장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중력 보존력장에서 운동계에 작용하는 중력의 주체는 질량 m인 운동계 주위에 있는 모든 질량을 더한 질량 중심점 질량체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지구 보존력장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작은 크기의 질량체는 없는 것으로 근사하면 표준 지구와 운동계로 보존력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존력장이죠. 이 보존력장에서 운동계가 놓이는 위치에 따라 운동계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 UR은 마이너스 R분의 GMM이 됩니다. 이 식이 표현하는 내용은 무한대 지점의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를 0으로 두었을 때 기준점이죠. 무한대 지점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줄어든 위치 에너지의 크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질량체가 보존력과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면 하늘을 솟구치는 것이죠. 이 질량체는 무한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출발할 때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그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의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지점 R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R에서의 위치 에너지보다도 크다면 이 질량체는 무한대에서 양의 속도를 가지게 되므로 남는 에너지가 있으니까요, 계속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보존력의 주체로부터 더 이상 구속되지 않고 중력장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중력 보존력장에서 중력의 주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속도를 우주 탈출 속도 또는 탈출 속도 escape velocity로 구분합니다. 특히 행성의 표면 속도를 기준으로 태양계에서 행성의 표면에 떨어지지 않고 표면을 스치듯이 계속 돌 수 있는 지표면에서의 속도를 제1우주속도, 행성을 벗어날 수 있는 지표면의 속도를 제2우주속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력의 주체를 태양으로 잡았을 때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는 공룡 궤도면에서의 속도를 제3우주속도라고 구분합니다. 이제 각각의 속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뒤에서 원운동을 할 때 배우겠습니다만 그림처럼 질량 m인 운동계가 지구 같은 행성 표면을 따라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속도 v를 가진 질량체에 수직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하여야 합니다. 이같이 원운동에는 초기 속도 v, 질량 m을 가진 물체의 구심력이 필요합니다. 구심력의 크기는 초기 속도 v와 운동계의 질량 m에 의해서 FC 이꼴 mr분의 v 제곱의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원운동을 공부할 때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이때 구심력의 역할은 질량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이 하므로 r제곱분의 gmm 이꼴 mr분의 v 제곱이 됩니다. 이때 반경 r을 지구 반지름이라 행성의 반지름 라지 r로 잡으면 속도 v는 제1우주 속도가 되지요. 식을 정리하면 제1우주 속도는 v 이꼴 루트 r분의 gm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식에서 알 수 있듯이 행성의 제1우주 속도는 운동계의 질량에는 전혀 관계가 없고 행성의 질량 라지 n과 행성의 반지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지표면에서 출발하는 것이니까요. 지구의 경우에는 제1우주속도는 7.9km/s로 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는 제2우주속도 행성의 탈출 속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운동계가 행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운동계가 가진 운동 에너지가 주어진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므로 2분의 1 mv 제곱이 r분의 gmn보다 크다는 것이 성립하는데, 행성의 표면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r 값에 행성의 반지름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은 라지 r 분의 gmn보다 크다는 것이 되고, 식을 정리하면 v escape 탈출 속도라는 뜻입니다. VESC는 루트 R분의 2gm이 됩니다. 제2우주속도는 제1우주속도보다 루트 2배만큼 크고, 제1우주속도처럼 운동계의 질량에는 관계가 없고 행성의 질량 라지 n과 행성의 반지름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구의 경우에는 제2우주속도는 11.2km/s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전속도 465m/s에 맞추어 운동하는 경우, 즉 자전속도 방향으로 물체를 쏘는 것이죠. 물체를 쏘는 경우에는 자전속도를 감해줄 수 있으므로 10.7km/s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참고로 자료에 태양계 전체의 표면 탈출 속도를 알아보면, 자료에 의하면 태양계 전체의 표면 탈출 속도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수성은 4.3km/s, 지구는 금성은 10.3, 지구는 11.2, 화성은 5.0, 목성은 60, 토성은 36, 천왕성은 22, 해왕성은 24, 달은 2.3, 태양은 618. 각각의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각각 행성의 질량과 그다음에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루트 R분의 GM, 루트 R분의 2GM이었죠. 그러니까 라지 N과 분모에 해당되는 반지름 R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태양이 618이라는 것은 태양을 하나의 천체로 보고, 태양에서 나온 어떤 물체가 태양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탈출 속도가 618km/s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3우주속도는 태양계를 탈출할 수 있는 지구 공전 궤도에서의 속도입니다. 지구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구 표면에서 쏘아 올린 물체가 태양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속도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가 약 30km/s이므로 대단히 빠르죠. 공전 궤도의 탈출 속도는 루트 2배 한 약 42km/s가 됩니다. 적도 지방에서 쏘아 올리는 경우는 공전 속도를 100% 반영하여 약 12km/s가 필요하고, 지표면에서 지구 공전 방향으로 쏘아 올리는 경우는 16.7km/s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탈출 속도와 관련한 인공위성의 운동에 대해서는 원운동을 공부할 때와 뒤에서 전문 부분을 공부할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력 장에서 정의가 되는데, 운동계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에너지로 정의하였습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E = U 플러스 K = EP 플러스 EK로 쓸 수가 있었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력 장에서만 정의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면 보존력 장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존력 장에서 운동계에 외력이 작용하면 일 에너지 정리에 의해 운동 에너지든 위치 에너지든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데,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하겠죠. 운동계가 보존력 장에서 보존력에 의해 운동하는 경우에는 보존력은 양의 일을 하므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보존력이 일을 하였으므로 위치 에너지는 그만큼 감소합니다. 자유낙하하는 경우이죠.
반대로 운동 에너지를 가진 운동계가 보존력과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물건을 위로 올리는 경우입니다. 운동계는 운동 도중에 보존력에 의해 음의 일을 받으므로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감소한 운동 에너지만큼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탈출 속도는 운동계가 중력장에서 중력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속도로 정의하죠. 중력의 주체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운동계는 운동계가 가진 운동 에너지가 그 지점 S의 위치 에너지보다 큰 경우에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모두 위치 에너지로 상쇄한 다음에 남아있는 에너지로 계속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 전체죠. mv 제곱이 r분의 gmm 그 지점 S의 위치 에너지보다 크게 되고, 이런 경우에 VESC는 루트 r분의 2gm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구에 국한하여 구분하면 지구 표면을 원운동으로 하는 속도를 제1우주 속도로 하고, 지구 중력장을 벗어나는 지구 표면에서의 속도를 제2우주 속도, 태양계 중력장을 벗어나는 지구 공정 궤도에서의 속도를 제3우주 속도라고 구분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과 에너지의 마지막 시간으로 일과 일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의 도구로 지뢰와 도로래, 축바퀴 등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